문화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풀어보는 문화 이 수다 시간입니다. 혹시 투어리즘 포비아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언론에 등장하는 말인데요. 그 관광 명소와 그 주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각종 불편함을 겪으면서 생긴 관광 혐오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소음에 쓰레기, 주차, 누적되는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는 관광객들이 싫다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원식 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이 투어리즘 포비아라고 하는 말부터 네. 정리를 하고 네.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투어리즘은 이제 여행, 주의 이렇게 얘기할 예. 수 있을 것 같고, 포비아는 되게 공포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행을 싫어한다, 공포스러워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 관광객 때문에 이 사는 지역이 이제 시끄럽고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또 사생활에 이제 침해를 받다 보니까 주민들이 관광객을 싫어한다, 무서워한다 이런 거죠. 특히 무서워하는 이유는 관광객들이 이제 집에 들어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이 북촌의 주민들이 시위를 하고 네. 또 플랜카드를 10여 개 이상 붙이면서 집단적인 항의에 나서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본격적으로 이 투어리즘 포비아라는 단어까지도 이제 등장을 시킨 겁니다. 예. 아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관광객이 늘어났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일단 일차적으로는 관광객이 늘어나서 관광객이 많이 그렇겠지만. 늘어났습니다. 특히 예. 이제 동남아시아, 중국 관광객 같이 포함을 해서 2006년에 430여만 명이었는데 2016년에 한 1,400여만 명 늘어나서 약 1,000만 명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3일장은 3일마다, 5일장은 5일마다. 그렇지만 북촌은 날마다 장날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왔고요. 특히 이런 데 대문 같은 거 두드리시고 뭐라고 이제 또 얘기도 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진짜 사람이 살고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관광 요즘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지역 주민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공간을 많이 방문하거든요. 예. 그런 트렌드였던 부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서울뿐만이 아니라 제주도 같은 데도 비슷한 그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꽤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역시 이제 이런 그 거주지에는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그런 안내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지역적 편중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서울 말씀드렸잖아요. 이 서울 중에서도 북촌을 참 많이 방문을 한다는 네. 것이죠. 또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많은 국내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이쪽 지역들 관광객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이효리 씨가 네. 방송사에 출연했는데 오죽했으면 집을 팔고 그 떠났겠어요. 이제 효린의 민박이라고 예.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민박에 민박집 예약 신청 받습니다 이렇게 돼 있지만 이제 예약 신청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런 예약에 상관없이 불쑥 방문해서 네.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자제해달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서 아예 이제 경기도 쪽으로 이사를 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심지어는 이제 방송사에서 이제 사들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제주도 심각한 어떤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유명한 관광 명소가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뭐가 좀 뜨기만 하면 제가 대학로에서 작업할 맞아요. 때는 바로 위에 그 낙산에 네. 무슨 마을이죠? 벽화 마을. 예, 벽화 잘 그려놨던 그 마을이 정말 핫해지면서 사람들이 무리하게 거기가 담도 굉장히 얕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또 그렇게 들여다보면서 자기네들끼리 웃고 사진 찍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거기를 떠나시는 분들도 생기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게 다른 지역 사례를 좀 더 살펴볼게요. 예. 그래서 이제 통영의 원양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예. 여기 같은 경우 최근에 연화도하고 우도 사이에 도로가 놓였습니다. 그러니까 섬과 섬 사이 연결이 됐으니까 많은 이제 분들이 차량을 타고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그렇겠죠. 되는데, 예. 근데 문제는 차량이 2,000여 대가 몰렸다는 거죠. 한꺼번에? 예.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은 70가구 정도밖에 안 돼요. 아이고. 그런 정도 됐을 때 차를 어디다 세운다는 200여 거예요?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차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버스가 들어와야 되는데, 버스가 이제 그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못 들어와가지고 이제 농산물이라든지 수산물들을 이고지고 가셔가지고 버스를 타야 되면 못 타셔가지고 1km 정도를
밑으로 이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서 예. 결국 지역 주민들 특히 생계까지 타격이 가해지는 상황이 벌어져서 예. 이런 점들이 이제 문제가 됐다는 거죠. 인천의 동화마을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됐는데 이 동화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명작 동화에 나오는 그런 저 알아요. 장면들 예, 송월동. 이런 것들을 이제 배치를 해서 유명해졌죠. 그런데 아마 궁금하셨나 봐요. 실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정말 동화의 세계가 펼쳐지시는지.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문을 벌컥벌컥 들어가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놀라신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어떤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동화마을 만드는 거 이제 찬성한 걸 너무 후회한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일상생활이 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요 합니다. 옆에 또 차이나타운 있죠. 그렇죠. 예. 그쪽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차이나타운 가서 여기 들러서 혹은 여기 들러서 이게 보고 차이나타운 가서 식사하고 이런 것들이 완전히 코스가 돼버렸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극심한 피해에 시달리고 계시군요. 참. 네. 이 뭐 우리나라의 사정뿐만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뭐 외국에서도 뭐 오죽했으면 뭐 아예 관광객이 들어오는 걸 반대한다 이러면서 시위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 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나라 이제 분들도 많이 가시려고 하는 이탈리아 베네치아 같은 베네치, 경우가 예. 이제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연간 한 3천만 명 이상이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요. 정작 인구는 5만 명밖에 안 됩니다. 야. 그래서 이제 검문소를 설치한다는 건데 이제 이 장면인데 검문소를 설치하는 이유는 한참 관광객들이 이제 많이 방문을 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이 오갈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이 설치를 해서 이제 지역 주민들 우선 이제 배려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연출하고 있는 것이고요. 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에는 홍등 관광 자체를 좀 제한하는 뭐 특정 인원 수만 이제 보내게 되는 뭐 가이드를 따라 이제 대동해가지고 하는 형태도 있고요. 또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숙박 시설을 이제 신규 허가하는 걸 이제 통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숙박 시설에다가 또 일종의 이제 관광세 같은 거를 부여를 한다든지 또 도심지 같은 경우는 관광 버스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너무 이제 유명한 관광지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봐가지고 이런 일정 정도의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바르셀로나는 그 독립도 그런 것 때문에 독립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 정부에서 뭐 관광으로 수익은 가져가는데 지자체를 위해서는 도와주는 거 하나도 없고 잘 배려도 안 해주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제주도도 그랬었어요. 맞아요. 제주도 이제 관광지 하는데 뭐 나가자고 지원 안 해주냐 이렇게 했었는데 아마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네. 자, 국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객을 제재하는 거. 그건 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우리가 다들 알고 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관광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는 나라들한테는 너무 배부른 소리 같이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주민들의 그런 어떤 불평과 또 더 나아가서 관광객 혐오까지 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들이 촉발이 되지 않겠어요? 이 실질적인 대책은 없을까요? 이제 그냥 작은 조치와 이제 큰 조치 이렇게 나뉘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은 조치는 일단 북점제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들이 일단 이제 방문 시간을 좀 조율을 하자. 그래서 예를 들면 너무 늦은 시간, 뭐 8시 이후에는 좀 방문을 자제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자 이제 하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이제 여행사들과 같이 또 협의체가 협의해야 될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도심지 자체를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없고요.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너무 이제 어떤 불편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고 오히려 이제 거꾸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그래서 또 밤에 굉장히 운치가 있고 밤에 걷는 이 골목을 걷는 맛이 또 있어요. 아마 뭐 하계 같은 경우에는 좀 해가 길기 때문에 예. 뭐 8시 반이나 9시까지 하고 동계 예. 같은 경우는 약간 일찍 하는 것도 이제 바람직하다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또 이 가이드들이 좀 적절하게 조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맞아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저가 관광이 문제가 되는데 이 특히 이제 뭐 외국에 이제 그 관광객들을 저가 항공이나 어떤 관광객으로 유치를 한 다음에 그냥 무료인데다가 일종의 풀어놓는 거예요. 네, 풀어놓는 것들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적절하게 이제 가이드를 붙여서 특히 인원수를 조정을 해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시끄럽게 하지 않는다든지 좀 어떤 매너 같은 걸 지키는 것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점들이 아쉽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 분산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더 유명한 데가 있다, 더 숨겨진 곳이 있다라고 하면서 분산을 시키는 노력들. 그거 좋은 아이디어인데. 예, 그래서 뭐 요즘에 뭐 익선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로 밑에 예. 좀 밑에도 또 새롭게 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숨겨진 명소들을 통해 가지고 발굴하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지금은 너무 그런 유명해진 곳만 방문하고 그냥 많은 어떤 소극적인 그런 관광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외국에서는 관광세를 적극적으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 스웨덴 같은 경우도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예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 약간 이견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뭔 그렇지만 부작용이? 뭐 예를 들면 너무 이제 관광이 위축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거 받아가지고 네. 관광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인프라도 확충하고 주민들 편의도 주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 절충이 있어요. 예. 예를 들면 부산의 감천마을 같은 경우에는 예, 예. 지도를 구입하게 해요. 아, 그러니까 지도는 근데 뭐 엉뚱한 지도가 아니고요. 그 감천마을의 지도예요. 예. 그러니까 관광객들한테는 그 지도를 사게 되면 도움이 되고 그렇죠. 또 지역 주민들한테는 일정 정도의 수입이 되기 때문에 좋은 이제 아이디어인데.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반드시 뭐 돈을 이제 요구하게 하면은 약간 거부감을 들 수도 있는데 그 중간 절충점으로 지도 판매 이런 것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주민들의 삶의 질도 고민하는 관광 정책 그리고 정말 이제는 명소만 쫓아다니는 그런 관광 정책이 아니라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스토리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그런 관광 정책들이 많이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김원식 평론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